그림과 같은 L자형 단면의 단면 상승 모멘트를 구하여라. 단면 상승 모멘트의 기본 개념은 IXZ 좌표축에서부터 단면의 도심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면적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XY축이라고 한다면 X, Y, A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 X와 Z가 곱해짐으로 인해서 거리의 제곱이 되고, 그래서 단면 2차 모멘트가 되는 것이죠. 두 개가 거리의 제곱 형태를 갖게 되니까. 일자형 단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면의 도심을 한 번에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단면을 알 수 있는 모양으로 단면을 분할하는 것이 편리하죠. 그래서 문제에서처럼 세로 방향으로 긴 1번 단면, 그리고 가로 방향으로 긴 2번 단면으로 임의적으로 분할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각의 단면에 대한 좌표축에서부터 도심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해당 단면의 면적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IXZ는 1번 단면에 대한 거, A1, 그 다음에 X1, Y1, A2, X2, Y2 이렇게 되겠죠. A1은 보는 것처럼 5 곱하기 1 면적이고, X1 값은 Z축에서부터 1번 단면의 도심까지의 거리가 되겠죠. Z축에서부터 1번 단면의 도심까지의 거리, 이 값이 0.5cm가 되는데, 좌표축을 보면 플러스 0.5가 되겠죠. Z축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뻗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플러스 0.5를 곱해주고, X축에서부터 1번 단면의 도심까지의 거리는 좌표축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2.5가 될 것이고요. 얘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면의 단면적은 4 곱하기 1, 전체가 5cm에서 1cm를 빼줬으니까, 그 다음에 X2 Y축에서부터 2번 단면의 도심까지의 거리, X2는 4cm의 절반, 사각형 단면이니까, 그 다음에 1cm 해서 3cm가 되겠네요. 3cm 곱하기 X축에서부터 2번 단면의 도심까지의 거리 Y2는 0.5cm, 각각이 다 플러스 값이겠죠. 얘를 계산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XZ축에 대한 단면 상승 모멘트가 아니고, 보이는 것처럼 좌표축이 이쪽에 있다. X 프라임, Z 프라임 축에 대한 단면 상승 모멘트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 이번에는 단면을 3개로 나눠 봅시다. 길이 방향으로 긴 1번 단면, 가로 방향으로 긴 2번 단면, 나머지 3번 단면. 그러면 A1은 4 곱하기 1 단면적이 되겠죠. 4 곱하기 1, 4 곱하기 1. 다음에 Y축에서부터 1번 단면의 도심까지의 거리는 마이너스 0.5cm가 되겠죠. 좌표축 기준으로 왼쪽을 가고 있으니까. Y1 값은 X축을 기준으로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2cm가 될 것이고요. 플러스 2cm. 좌표축 보면 마이너스 0.5 플러스 2. 그래서 마이너스 0.5 플러스 2가 각각 곱해집니다. 두 번째 단면은 단면적은 4 곱하기 1, 그 다음에
Z 프라임 축에서 2번 단면의 도심까지의 거리는 플러스 2cm, 플러스 2cm. 다음에 Y2는 X축 중심으로 해서 아랫방향이기 때문에, 아래쪽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0.5. 3번 단면은 단면적은 1 곱하기 1이 되겠죠. 1cm 1cm니까. 그 다음에 좌표 축에서부터 3번 단면 도심까지의 거리는 각각 마이너스 0.5씩이 됩니다. X바의 거리도 마이너스 음의 영역이 있고 좌표축 중심으로 왼쪽이니까 Z3의 값도 X축 중심으로 아래쪽이니까 이 도심 3번 단면의 도심까지의 거리는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5가 되는 것이죠. 전부 다 고려해서 계산해주면 됩니다.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7.75cm의 사승이 얻어졌습니다. 단면 상승 모멘트의 특징은 단면 상승 모멘트는 단면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플러스 값을 갖기도 하고 마이너스 값을 갖기도 한다 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또 하나, 대칭인 단면의 도심축을 지나는 축에 대해서는 단면 상승 모멘트가 0이다. X 값이나 Y 값, 기준축에서부터 단면의 도심까지의 거리가 0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전체 값이 0이 되는 것이겠죠. 이거 봅시다. 10cm, 20cm, X축. 이 단면의 단면 상승 모멘트는 얼마가 되는 것이죠? 이 단면의 도심을 좌표축이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면적은 10 곱하기 20으로 얻어질 수 있으나 X1 값이 얼마죠? Y1 값하고 각각이 0, 0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가 0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단면 상승 모멘트의 특징,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도 있다. 대칭인 단면의 도심을 지나는 축에 대해서는 단면 상승 모멘트가 0이 된다 는 것입니다. 단면 상승 모멘트를 이해하기 위한 두 번째 문제입니다. I, X, Y는 면적 곱하기 X 거리 곱하기 Y 거리 이렇게 되겠죠. 직각 삼각형의 단면 상승 모멘트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미소한 면적으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면적 곱하기 X 곱하기 Y인데 이런 경우에는 DA, 이런 경우에는 X, Y, DA를 계산해서 마찬가지로 전체를 적분해 주면 되겠죠. 문제는 이 DA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쉽게 풀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DA는 길이 방향으로 얇은 띠 같은 모양의 면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DA. 그리고 밑변의 길이를 S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S. 혹시 이 부분을 한번 보게 되면 과장되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S입니까? 여기까지가 S입니까? 라고 묻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높이 값 dy가 아주 미소하게 두꺼운 높이이기 때문에 하나의 선과 같은 이런 높이이기 때문에 그림으로는 이렇게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아주 얇은 선이다. 그래서 의미가 없다.
위쪽인지 아래쪽인지는. 그리고 높이 y 같은 경우도 밑변의 선을 기준으로 y인지 미수한 면적의 도심까지가 y인지 하는 것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y가 dy가 워낙 얇은 두께의 높이이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미수한 면적 DA를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미수한 면적 DA는 S 곱하기 DY로 정의를 할 수 있겠죠. S 곱하기 DY. 그런데 이 S는 X축에서부터 높이 Y가 변할 때 밑변의 폭 S도 변해갑니다. 밑변의 폭 S를 높이 Y의 항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비례식을 이용을 하면 H, B, S 이 높이는 H에서 이 미수한 면적 높이까지의 거리 Y를 빼주면 되는 거니까 정리를 해보면 S, H 마이너스 Y H 이 높이 Y 그러면 당연히 이 높이가 나오겠죠. 이 높이가. 자, XY축에 대한 단면 상승 모멘트를 한번 정의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단면 상승 모멘트는 인테그럴 XY dA. 이제 우리가 DA를 이미 정의를 했죠. DA는 다시 써보면 S 곱하기 DY이고 S는 H일 때 H-Y 얘가 Y니까 B S 비례식을 사용을 해서 S 값을 구했습니다. H 대 B는 H-Y 대 S다. 이 비례식을 사용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비례식을 사용해서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2분의 S 곱하기 Y 2분의 S는 뭐죠? X값이죠. X값. X값은 Y축에서부터 미소한 면적의 도심까지의 거리. 미소한 면적 이 폭이 얼마냐면 S Y축에서부터 미소한 면적의 도심까지의 거리는 2분의 S가 되는 것이죠. X축에서부터 미소한 면적의 도심까지의 거리는 당연히 Y가 되는 것이고요. 이런 미수한 면적이 있을 때 X축에서부터 미수한 면적의 도심까지 거리는 Y Y축에서부터 이 미수한 면적의 도심까지 거리는 2분의 S 전체가 S니까 이런 개념이죠. S가 H분의 B H-Y가 S이죠. 그래서 그 S를 여기에다가 대입을 시켰습니다. S에.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DA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여기까지가 DA죠. 얘가 뭐냐면 얘가 S고 얘가 DY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할 수 있으면 나머지부터는 그냥 이제 연산입니다. 간단한 적분이 동반되는 연산이기 때문에 계산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분식을 쭉 사용을 하다가 얻어진 값이 24분의 B의 제곱 H제곱. 책에 적분 과정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IXY는 여기에다가 B 12cm, H 12cm를 대입을 시켜주면 864 제곱센티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도심축에 대한 단면 상승 모멘트를 구해라 라는 것인데, 만약에 IXY를 구하지 않았었다면 도심축을 통과하는 단면 상승 모멘트를 따로 구했었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값을 알고 있습니다. 이 값을 알고 있습니다. 이 값을 IXY. 그러면 평행축 정리해서 도심축을 통과하지 않는 임의유축에 대한 단면 상승 모멘트는 도심축을 통과하는 단면 상승 모멘트에다가 면적 x, y를 곱해주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 값은 알고 있고 이 값도 알고 있고 이 값만 모르는 거죠. a를 구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이런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x바 y바는 임의우축에서 도심축까지의 거리가 됩니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임의우축에서부터 도심축까지의 거리 당연히 3분의 h, 이 거리 3분의 b가 되겠죠. 이 경우에는 b와 h가 각각 12cm이기 때문에 4cm씩이 되는 것이죠. 4cm씩. 이건 IXY는 C 24분의 B의 제곱 H제곱 위에서 계산했고요. 단면적 A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의 단면적은 2분의 1 BH. 다음에 임의우축에서 도심축까지의 거리는 3분의 B, 3분의 H.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얻어집니다. 그래서 도심축에 대한 단면 상승 모멘트는 마이너스 432cm의 사승이다. 주의하세요. 단면 상승 모멘트는 도심축을 통과한다고 해서 다 0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면 상승 모멘트가 0이 되려면 두 가지가 성립이 돼야 되죠. 두 가지. 첫 번째, 기준축이 도심축을 통과하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도심축을 통과하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칭 단면이어야 된다. 두 가지가 성립이 되면 단면 상승 모멘트는 0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단면 2차 극관성 모멘트 IP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단면 2차 극관성 모멘트 IP는 예를 들어서 평면이 XY 평면이다 라고 했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좌표축 Z축이 있고 이 Z축에서부터 미소 면적까지의 거리를 제곱해서 미소 면적과 곱해주고 얘를 전체적으로 적분시키면 된다. 그래서 단면 2차 모멘트 중에 IX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가 있고 IY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가 있고 IZ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가 있어야 되겠다. 이 IZ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가 곧 IP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비틀림 모멘트를 구할 때 사용된다. 극관성 모멘트 IP는 미소 면적을 곱해줄 때 좌표축의 Z축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축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축에서부터 미소 면적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보면 이 문제에서는 당연히 R의 제곱은 피타고라스 정의에 의해서 밑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R의 제곱 대신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을 넣어주면 되겠죠. 피타고라스 정의에 의해서
얘네들은 다시 분할시켜서 x의 제곱 dA, y의 제곱 da로 나눌 수가 있고 x의 제곱 da는 iy가 되는 것이고 얘는 ix가 된다. 그런데 원형 단면에서는 모든 좌표축에 대해서 단면 2차 모멘트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ix는 iy가 되고 결국 얘는 i라고 쓸 수 있겠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는 값은 그냥 2i다 라고 쓸 수 있고 ix는 어떻게 구했죠? 원형 단면에 있어서 ix는 64분의 파이 d의 4승 iy는 마찬가지로 64분의 파이 d의 4승 두 개를 더해주면 왜 더해주는지는 알겠죠? ip는 ix 더하기 iy니까 더해주면 32분의 파이 d의 4승이 되겠다. 반지름으로 표현해보면 ix는 64분의 파이 d의 4승 원형 단면에 있어서 반지름으로 표현해보면 64분의 파이 2r의 4승 64분의 16 파이 r의 4승 얘는 4분의 파이 r의 4승 그런데 ip는 ix 더하기 iy니까 똑같은 게 두 개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파이 r의 4승이 됩니다. 다음 문제를 한번 봅시다. 도심축을 통과하는 좌표축이 아닌 그림과 같이 원형 단면과 접하고 있는 좌표축에 대한 단면 2차 극관성 모멘트는 얼마일까? IP는 평행축 정의가 되겠죠. 도심축을 통과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는 P 더하기 AR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IP는 IX 더하기 IY 더하기 AR의 제곱. 여기에서 이 R은 이제 어디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도심을 통과하는 축에 대한 임유축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R은 이게 R이 되는 겁니다. R. 이 R은 마찬가지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높이가 얼마냐면 2분의 D 윗변도 2분의 D 그래서 R의 제곱은 2분의 D의 제곱 더하기 2분의 D의 제곱은 2분의 D의 제곱이 되는 것이죠. 얘를 풀어보면 4분의 D의 제곱 더하기 4분의 D의 제곱이니까 4분의 2D의 제곱은 2분의 D의 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임유축에 대한 원형 단면과 접하는 축에 대한 단면 2차 극관성 모멘트 평행축 정리가 똑같이 적용된다. ix 도심축에 대한 거 iy 다음에 면적 a 얘는 xy축의 교점인 z축에서부터 xy 도심을 통과하는 좌표축에 대한 교점 대문자 z축까지의 이 거리 이게 r이 되는 것이죠. r.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